신문 뭐야 이거?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아예. 네가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해보겠습니다. 육체 노동자는 보통 65세까지 일한다. 대법원이 오늘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60세였는데요. 3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65세까지로. 몇 살까지 일하실 생각이에요? 저는 죽기 전까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죽기 전까지는 일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은 뭐 정년도 없잖아요. 예, 정년도 없는데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법원에서 보시면 아주 연로하신 변호사분은 80대 변호사분도 계십니까? 변론하십니까? 예, 아, 굉장히 일하시는군요. 예, 제가 한 2, 3년 전에 법정에서 만난 변호사님 중에서는 네. 예, 그 정도 나이의 분도 계셨습니다. 아, 자격증 있는 분들 부럽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죠? 저는 한 65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한 12년 남았네요. 충분히 더 하실 것 같은데. 자, 대법원이 이제 육체 노동은 65세까지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뭡니까? 가늠자를 제시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요. 네. 65세까지 해야 한다도 아니고 네. 65세까지만 할 수 있다도 아니고요. 물론요. 네. 그러니까 65세까지 일반적으로 경험치상 65세까지 육체 노동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법원장이 오늘 판결 제일 중요한 부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 노동을 주로 생계 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 연한이 얼마인지입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개선함에 따라 재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가동연한이라고 하는 뭐 자동차도 아닌데 사람한테 가동연한, 우리가 노동할 수 있는 연한. 네.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네. 이제 사람의 육체도 이제 기계로 비유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생물학적 수명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지금 정해진 게 50년대에 처음 도입이 됐다가 네. 법적으로 한동안 55세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말씀하셨던 89년에 60세로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네. 판결이 새로 제시가 돼서 90년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네. 이제 60세로 육체 노동의 경우에 가동 연한이 이제 지켜져 왔는데 이번에 새로운 판결로 또 5년이 높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보시면요. 이게 이 80년대, 90년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 이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게 71세였습니다, 평균. 네. 근데 지금 81세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정도 수명이 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뭐 인간의 몸을 기계로 비유한다면 가동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확히 정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판단. 자, 이게 뭐 정년하고는 법적 정년하고는 다른 거죠? 네. 법적 정년하고는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동연한이라는 낯선 용어로 판결이 65세로 제시가 되자 네. 가동연한이 노동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적정 시점을 잡은 거거든요. 그럼 정년도 연장돼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뭐 목소리가 그런 사회적 벌써 논의는 나옵니다. 또 가능할 수 당연하죠. 있고 네. 거기에 상당한 뭐 근거가 이론적인 있죠. 근거가 되겠죠. 네. 그래도 이제 정년과 가동연한을 이제 좀 구분해야 될게요. 왜 가동연한이라는 걸 만들었냐면요. 이 가동연한의 개념이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사고가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장애를 입어서 원래대로 노동을 할 수 없는 그 노동 능력이 좀 상실된 경우에 네. 손해를 청구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경우에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네. 내가 사망으로 그렇죠. 인해서 그걸만큼 돈을 못 벌었다. 이제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 쪽에서 이제 이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었을까? 네.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동안에 근데 하급심, 1심, 2심에서 이게 다 제각각이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입증이 어려우니까 네. 가동 연한이라는 거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직업을 보고 이 직업이면은 몇 살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기준이 네. 필요해서 가동 연한을 했는데요. 보통 육체 노동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60세였습니다. 네. 60세였는데 예를 들어서 61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럼 그럼 이분들은 이제 아예 아무것도 청구할 수 그러네요. 없는 기준이 네. 되니까 이분들이 아니야 나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네. 앞으로도 몇 년 더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급심에서 몇몇의 하급심들은 이 사람은 65세까지도 가능, 63세까지 가능 이런 판결들이 혼재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대법원이 한번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이걸 보자라고 해서 이제 65세로 대법원이 올린 거고요. 기준점을 다시 한번 그렇죠. 딱 이렇게. 정년은 이건 좀 가동 연한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년이라는 것은 정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우리는 55세까지만 일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 이제 퇴사하십시오. 이렇게 네.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으로 정한 그 정년이라는 게 있죠. 우린 지금 60세죠. 그렇죠. 네. 그게 지금 현재는 60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 사람이 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0세로 한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게 고려해서 네. 이제 법으로 만들어진 게 이게 이제 정년인 거죠. 네. 자, 그래서 가동 연한 네. 보통 우리가 육체적으로 얼마까지 보통 일한다고 봐야 하는가 그렇죠. 직업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판례로 저희가 정리했더니 프로야구 선수는 40세까지밖에 안 받는군요. 네. 뭐 프로야구 선수들이 보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뭐 코치도 하고 뭐 그렇죠. 다른 해설도 네. 할 수 있고. 네. 저거는 이제 선수의 경우까지를 이야기하는 걸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보시면서 깜짝 놀랄 게 술집 마담이 50세? 저건 저건 이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한 것인가? 법원 판례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임방을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사망했는데 뭔가 청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판례를 네. 잡았던 논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미용사, 저희 동네 미용사분이 55세가 훨씬 넘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네. 가족들 머리를 다듬어 주시는 분이요. 일반적으로 예, 식품 소매업 보험 모집인이 60세까지다. 또 소설가는 65세까지다. 의사도 65세까지. 그 이상을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사, 변호사가 제일 높아요. 70세로 돼 있어요. 네. 법이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고 저는 의심을 좀 해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기준을 보시면 네. 현실과 다르다. 내가 아는 상황과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 변호사가 70세 있긴 하지만 변호사 스트레스가 상당해서 70세까지 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네.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그 배경이 된 사건이 있죠. 사건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영장에서 4살짜리 어린 유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이 민형사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었을 거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수영장이 과연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느냐예요. 네. 근데 이 바로 가동연한이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60살로 계산을 해서 지금 우리가 육체노동자 기준이긴 하지만 네. 2억 8천여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수영장의 책임이 100%는 아니고 60% 인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금액 곱하기 0.6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일부 위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1심에서는 위자료가 6천만 원 인정됐고 2심에서는 8천만 원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저 부모님 쪽과 변호인 쪽에서 자, 왜 60세로 자르느냐, 네. 더 일할 수 있지 않느냐 네. 하고 이제 이 문제를 결국은 제기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 2심까지 오고 이제 대법에서 이렇게 최종 판결을 네, 최종 내렸죠. 판결이 내렸다. 쉽게 말해서 아이의 이제 보험금도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럴 네. 가능성이 크죠. 네. 왜냐하면 보험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손해 가해자가 줘야 될 손해배상금을 보험사가 대신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금은 당연히 가동연한이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그 손해배상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보험금을 많이 줘야 되니까 보험사에서는 그럼 내가 보험료를 더 받아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네. 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요. 손해보험협회 측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에 최소 1.2% 정도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보험사 나오고 보험료 있습니다. 올리겠죠, 뭐. 네, 보험금 더 줘야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육체노동에 대한 가동연한이잖아요. 네. 아이가 안타깝게 숨진 그 어린 아이가 네. 육체노동을 할지 정신노동을 할지 어떻게 알고 제가 지금 바보 같은 질문을 드리는 건가요? 이런 건 이거 굉장히 이거는 지금 우리 현행 제도에서는요. 네. 사망할 당시에 우선 직업을 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겠죠. 그런데 네. 아이는 직업이 없죠. 없죠. 그런 경우에는 네. 그냥 도시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육체 노동을 하는 육체 노동이라고 하면은 정말 건설
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경비업, 뭐 배달업 이런 것들 다 육체 노동에 해당합니다. 네. 이런 사람, 이런 직업으로 단정을 하고 그게 사실 제일 낮아요.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제일 낮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네. 이 4살 아이가 앞으로 뭐가 될지, 이 아이가 정말 그냥 이 육체 노동만 할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의사가 될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어떤 기준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최저 아무 기준이 하고요. 없으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 이 손해배상액 계산할 때 직업별로 쭉 그 평균 그 네. 임금이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 한 최소한 중간 정도는 인정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하면 네. 가동연한이 65세라고 대법원이 딱 이렇게 결정을 해놨으니까 네. 이제 뭐 30살에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은 분들도 네. 65세까지는 육체노동 그렇죠. 했다면 이제 가만히 되는 거고 네. 61살에 사고 나신 분도 4년치는 더 일할 걸로 봐서 맞습니다. 보상금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전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사회적 압박이 아까 이제 임 변호사님 잘 정리해 주셨어요. 가동연한과 정년은 엄밀히 달라요. 네. 정년은 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더 개입이 돼서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법정에서 이 대법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해줬는데 60세가 정년이면은 그럼 왜 가동연한은 5년이 올라갔냐면 기대 수명 늘어났고요. 네. 따라서 건강 수명이 늘어났고요. 또 고령자 취업률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런 결국은 인구 통계학적 변동 사항이 개입된 거거든요. 그럼 정년도 높여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5년 더 일할 수 있는데 왜 정년은 60으로 고정되어 있느냐. 그리고 선진국들이 지금 65세가 많은데요. 네.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려는 법적인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도 상향 조정되지 네.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론적으로는 해봅니다. 100번 맞는 이야기인데 선진국 기준이 있습니까? 선진국 정년 연장 움직임이 뚜렷하고 일본은 이미 65세 된 게 얼마 안 되는데 또 70세까지 추진한다고 하는데 추진 중이죠. 우리는 58에서 지금 60세까지 정년을 높여놨지만 사실은 이제 뭐 최영일 평론가 누구보다 잘 아시지만 그렇게 되면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네, 나오고 네, 또 맞습니다. 장년층, 노년층도 저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받는 나이를 또 뒤로 미루려고 변경이 하는 되죠. 그런 시기가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한 있고 가지만 제가 보통 복잡한 첨언을 문제가 드리면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의 정년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 사회적으로 취업을 순환시켜주는 기능이 제일 중요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일정 정도 나가줘야 또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고용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선진국 개념으로 적용하면 정년은 사회 정년이어야 해요. 이 정도 사회에 기여했으면 65세부터는 좀 쉬면서 남은 생을 좀 즐기십시오 하는 개념이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 고용 구조, 채용 문제에 대한 이제 노동 연한 관련해서 사회적 제도적으로 이제 60세가 결정돼 있었던 겁니다. 네. 논란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사회 정년으로 빨리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선진국은 앞서 보신 것처럼 정년을 불가피하게 연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있으니까요, 과거보다는. 알겠습니다. 두 분은 최소 65세까지는 일하는 걸로. 사실은 전 네. 70세까지 해야 됩니다. 최소라고. 네. 사실은 육체 노동이잖아요. 사실은 이 사실은 시사평론 변호사도 육체 노동이에요. 육체 기자도 노동입니다. 네. 기자도 제가 볼 땐 육체 노동입니다. 몸으로 뛰어야죠. 네. 자,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